자, 첫 번째 챕터 개념 제목 보시면 원순열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먼저 리뷰가 좀 들어가야겠지. 순열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이거 뭐였는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볼게.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면 NPR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아셔야겠지. 무슨 뜻이었게? 예를 들어 OP3이라고 쓰면 뭐야? 뭐야?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아. 자, 봐봐.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럼 이제 한 명 딱 세우고 나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OP3이라고 불렀다고. 그쵸? 그래서 계산 방법이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자연수를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건데 OP3이면 숫자가 3개잖아. 그럼 NPR이면 숫자가 n개야. 이 n개가 딱 맞으려면 이 뒷부분이 표현이 약간 이상해.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 여기 보시면요. 5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뒷숫자가 3이면 있잖아. 마지막에 빼지는 숫자가 2거든. 여기도 봐봐. 7로 시작하잖아.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줄이잖아요.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숫자가 3개가 되려면 요 맨 뒤에 있는 숫자가 2예요. 얘보다 하나 적어. 얘도 그래, 얘도.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는 1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정체가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 중에서 이렇게 점점점 돼 있는 공식 본 적 있어요? 없죠? 이건 공식 같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팩토리얼로 정의했었거든? 이거 기억나니? 일단 얘들아 여기 팩토리얼도 적어놔. 요게 이제 n 팩토리얼이었고 0 팩토리얼은 1이었다.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5 팩토리얼이랑 비슷하긴 하죠. 약간 다르지. 뒤에 숫자 뭐가 없니? 1이랑 2가 없죠. 1이랑 2가 없지. 이렇게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네 약분되면서 같아지거든요. 그죠? 얘도 봐봐요. 얘도 봐봐요. 7 팩토리얼이랑 비슷한데 뒤에 4, 3, 2, 1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4로 나눠주면 같아지거든요. 이것도 봐봐요. 8 팩토리얼이랑 비슷한데 얘는 8, 7, 6, 5, 4, 3이잖아. 그럼 요만큼이 없지. 그래서 6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같아지거든. 맞아요? 얘네 둘이 빼봐요. 6이죠. 얘네 둘이 빼보세요. 4죠. 얘네 둘이 빼보세요. 2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
이 점점점 공식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얘는 모르고 계시면 안 돼. 자, 이 정도 리뷰는 해야 아마 배우는데 수월하실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네 지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지능 테스트니까 잘 봐. 여기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이 4명을 일렬로 세워볼 거예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4명. A를 딱 세웠어.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3명. 그 다음에 A, B를 세웠어. 그럼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그렇죠. C 아니면 D. 그 다음에 A, B, C를 세우면 이 뒤에 있는 자리는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 다 기억하시죠? 기호로 쓰면 4P 4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24개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A와 B가 부부야. A와 B가 부부야. 그래서 A, B를 이웃해서 세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얘네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열해 줄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3이 1이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요거를 까보면 요 T를 열어보면 요 T에는 누구가 들어있는 거야? A랑 B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웃한다라는 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내가 TCD라고 쓰긴 하지만 얘를 까보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요? 여기까지 기억나.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원순열 배워볼게. 자,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하고, 이제 니들이 원순열 배우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니네 밑으로는 이제 안 배워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 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상호야, 저 뒤에 책 2권 갖고 앉으면 되거든? 확통이라고 적혀 있는 거 2권 갖고 와서 저 오른쪽에 남은 자리 있으니까 앉으면 돼. 얘들아, 여기 봐봐. 이렇게 18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얘네를 이렇게 3개씩 묶어. 그럼 몇 묶음이야? 6묶음. 네, 이 정도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베이직선 펴면 돼요. 베이직선. 자, 봐봐. 원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자, 의자가 4개 있어. 여기에다 사람들을 앉혀볼 거야. 우리가 직선으로 세웠던 거 있죠? 원순열이랑 구별하게 이제부터는 직순열이라고 할 거야. 얘도 본질적으로는 직순열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4명, 굿.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 굿.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2명, 굿.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1명, 굿.
그래서 24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24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만 써볼게요. 알겠어? 24개의 경우의 수가 만약에 다 달라. 그러면 답은 24야. 오케이? 근데 24개의 경우에서 몇 개씩 같은 경우가 돼버리면 이걸 나눠줘야 되거든? 아까 내가 18개 해가지고 3개씩 묶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이 24개의 경우의 수들 중에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적어볼게요.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봐봐. 봐봐요. 24개의 경우의 수 안에는 이런 애들도 들어있겠지? 처음에 D 세우고 A 세우고 B 세우고 C 세우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이런 경우도 들어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들어있겠지? 이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는. 맞아요? 이게 직수녀일 땐 다 다른 경우의 수인데 원수녀일 땐 이 4개가 다 같은 경우의 수예요. 왜 같을까? 얘를 있잖아. 이렇게 보면 얘랑 똑같아요. 얘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보면 A, B, C, D여서 얘랑 똑같아. 얘를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얘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몇 개가 같은 경우가 돼버렸어? 4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전하여 겹치면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어 놓으셔야 돼. 이런 중요한 개념이 글로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회전하여 겹치면이라고 벌써 썼니? 일치하면이라고 쓰면 더 좋겠다. 그럼 봐봐. 지금은 내가 자리를 4개라고 썼지만 이제 자리가 n개야. 그러면 직순열로 안 치면 n 팩토리얼이거든? 그치? 근데 얘네들이 한 클릭씩 띡띡띡띡 돌아갈 때마다 다 겹치는 경우의 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n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이게 원순열의 경우의 수라고 니들이 배우거든? 이걸 배우거든?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걸 개념을 아셔야 돼.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밑에 있어요. 개념 코어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디 갔노? 여기에 별표를 쳐. 여기에.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원순열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경우의 수들을 다 조사해 놓고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거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돼? 자, 2번 문제 보세요. 몇 명이 왔는데요? 6명. 그럼 자리도 6개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 6, 5, 4, 3, 2, 1 앉혀놓고 총 720개거든? 존나 많아, 720개. 근데 내가 그 720개를 다 써가지고 몇 개가 겹치는지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냥 720개 중에 하나만 써볼게.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몇 개 나오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6으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안 어렵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6번 보세요. 다섯 명의 학생 중 몇 명을 선택해서 원탁이 안 친대? 4명. 그럼 봐봐. 애들은 5인데 자리는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애 몇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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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120가지가 있거든? 120가지가 있거든? 경우의 수 하나만 써놓고 얘는 몇 개 겹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몇 개 겹칠까? 몇 개 일치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4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 알겠어요? 보통은 자리 개수만큼 겹칩니다. 보통은 자리 개수만큼 겹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약간만 발전시켜 볼게. 얘들아, 이게 아마 답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풀이는요, P는 계산해서 쓰지 마세요. 알겠죠? C만 써요. 나중에 조합할 때. 자, 여기서 내가 조금만 발전시켜 볼게. 테이블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테이블 모양을 좀 바꿔봅니다. 자, 자리는 6개가 있어요. 그럼 사람도 몇 명 앉히면 될까? 6명 앉히면 되겠지. 이 완전 원형은 아니죠. 근데 일단 직순혈처럼 앉혀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6명. 여기는 4, 3, 2, 1 세우면 되겠지. 이 직순혈이었으면 그냥 일렬로 앉히는 거였으면 끝나는 건데, 이런 원형에서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경우의 수 하나를 꺼내서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이 720개 중에서 하나만 꺼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랑 똑같이 생긴 거 몇 개 있을까? 일단 똑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 내가 한 칸씩 돌려볼 것 같지. 왜냐면 원순위를 그렇게 증명했으니까. 내가 얘는 한 칸만 돌려볼게. 배열 순서는 같은데 얘랑 모양 같아 달라? 왜 다르죠? 이 대장자리를 보시면 돼요. 이 대장자리. 여긴 대장자리에 CF가 앉아있는데 왕따자리라고 할까? 왕따자리? 여기 왕따자리에는 B랑 E가 앉아있지. 이러면 같은 경우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얘랑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봐봐. A가 왼손으로 지금 B를 잡고 있고 A가 오른손으로 F를 잡고 있거든? 쭉 돌아가가지고 A가 왼손으로 여전히 B를 잡고 오른손으로 여전히 F를 잡는데 C랑 F가 이렇게 왕따자리에 있도록 만들면 돼. 자, 이렇게요. 얘를 정확히 뒤집으면 똑같아져요. 얘를 정확히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져. 180도 회전하면 같아져요.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72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몇 개씩 같은 경우가 생기겠어? 2개씩.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개념 2번을 따로 안 배워도 돼. 개념 2번 얘네들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니? 10쪽 펴봐. 다각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죠. 그죠? 제가 방금 18번 푼 거예요. 문제를 보고 푼 건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9쪽으로 옵니다. 자, 12번 풀어보세요. 자, 제가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솔루션 2개 적어드릴 거고, 이 솔루션 둘 다 복습합니다, 집에 가서.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부정문을 발견하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고 싶어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놓고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야.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많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의 수만 저기 여사건을 쓰지 마세요. 그냥 전공법 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2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일단은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예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그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자, 이웃해야 돼. 누가? 남학생들이 이웃해야 돼.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라고. 그럼 사람이 6명인데 내가 몇 명 취급하고 앉히는 거야? 5명 취급하고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요렇게 앉히면 일단 남자애들은 떨어질 수 없지. 맞아요? 근데 이 120개, 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이 A랑 B는 뭘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답은 이건 이웃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 가지는 안 써도 돼요. 되시겠어요? 이해는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풀이 말고 요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 전공법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한이 걸려있는 애들이 남자애들이지. 맞죠? 남자애들 말고 여자애들을 먼저 앉히세요. 이렇게 여자애들을 앉혀. 대신 원형으로 앉히는 거니까 이렇게 앉혀야 돼. 여기까지 돼요? 그냥 24개가 아니고 24 나누기 4. 됐지? 이제 뭐 하면 되니? 남자애들을 앉히면 되거든? 근데 이웃하지 않게 앉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애들 사이사이에다가 남자애들을 앉히는 거야. 그러면 A야, 너 어디 앉을래? 하고 물어보면 저 A는 선택권이 몇 개예요? 니네들 자리를 세야 돼. 몇 개? 4개. 그렇지. 라지 A가 여기 딱 앉았어. 그럼 라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3개. 굿. 자, 이렇게 사이사이에 껴버려.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솔루션 2가 훨씬 빨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연습합니다. 근데 솔루션 2가 더 중요하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하실 거고요. 넘기세요. 제가 아까 18번 풀어드렸죠? 여러분들 19번 30초 만에 풀어봅니다. (19번) 30초 만에 풀어봅니다. 윽 하고. 아, 물론 계산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우찬이 일찍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규 때 자면 안 되는데? 다 풀고 자는 거지? 자, 칠판이요. 자리 몇 개예요? 8개지. 그 다음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지. 세우라고. 알겠어요? 이거 몇으로 나눠야 돼요? 몇으로 나누면 될까? 2로 나누면 돼요. 얘랑 똑같은 모양 하나밖에 없어. 뭐게? 똑같은 모양 잘 구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 2개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 내가 진짜 죽어도 안 돼. 내가 진짜 죽어도 안 되면 이렇게 하나 써드릴게요. 보세요. 얘들아,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건데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돼야 된다. 알겠지? 앉혀놓고 같은 모양 찾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진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선대칭 도형이 보통 나오거든? 그렇잖아. 도형이 너무 못생겼으면 겹치는 경우가 없어서 그건 직순열이랑 똑같아가지고 문제로 출제가 안 돼. 그래도 어느 정도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 나온단 말이야. 얘도 이런 대각선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무적의 방법은 아니다. 그냥 진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보란 얘기야. 알겠죠? 18번 봐봐요. 긴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6팩이야. 19번 긴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8팩이야. 17번 긴변 몇 개예요? 그래서 4팩이야. 알겠어요? 근데 추천은 안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잠깐만 보시고요. 교재에는 이렇게 안 풀려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교재 풀이를 풀어줄 거야. 인사해봐. 내가 지금부터 교재 풀이를 풀어줄 거야. 교재 풀이랑 내 풀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일단 내 풀이는 뭐였어요? 6명을 그냥 원래 세우던 대로 720개로 앉혀놓고 얘랑 똑같은 모양 몇 개? 2개, 2로 나눠. 이게 이제 내 풀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교재들에선 다 이렇게 써 있어. 교재들은 6명을 잘 들어. 6명을 원형으로 앉혀.
알겠어요? 그럼 오늘 배웠죠? 이거 6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눠야 돼? 6. 잘했어. 잘했어. 근데 원형으로 안 치면 얘랑 같아 달라? 같죠? 원형으로 안 치면. 근데 네모 모양일 때는 얘랑 AB가 한 칸 옆으로 이동된 얘랑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래요. 원형으로 안 치면 그냥 120개인데 네모로 안 치면 120개가 아니라 이렇게 240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거든요. 뭐가 편해요? 뭐가 편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8쪽부터) (14쪽까지) 문제를 쭉 푸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개인별로 한 명씩 첨삭실로 불러가지고 요번 시험 결과랑 그 다음에 다음 방학 때까지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개별 상담을 할 거야. 개별 상담을 진행할 거야. 상담 끝나면 오늘 중복순열까지는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페이지까지 쭉 푸시면 돼요. 자, 윤서랑 희윤이부터 첨삭실로 와.